안녕하세요, 백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헬스 초보자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초보자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운동을 잘 하는 편이지만 처음에는 벤치프레스 빈봉도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야든지 초보자 시절에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죠. 저도 그랬고요. 초보자 시절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력이 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에 이런 영상이 없어서 10년 넘게 헛짓거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여줄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가 엄청 많지만 중요한 것 7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항상 다 털릴 때까지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운동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 더 해야 늘어난다. 자, 이거 진짜 제 생각에는 진짜 헛소리 중에 헛소리예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이런 말을 아직도 믿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다 털릴 때까지 하는 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 사람들도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만 그렇게 하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쟁이면 조금 다르겠죠? 그죠? 두 번째 실수는요, 보충제에 너무 의존했다는 점이에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보충제 사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도 많이 먹고 이제 광고에서도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광고에서는 마치 이제 보충제가 근육이 늘어나는 마법의 물약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보충제를 먹으면 내 근육이 금방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비싼 똥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보충제를 먹기 시작하면 보충제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자, 운동 레벨이 높은 분들 빼고는 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을 잘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잘하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숙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제를 많이 먹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충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운동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차라리 운동 기술을 더 열심히 배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자세가 망가져도 반복수를 다 채우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 하라고 한 반복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이상하게 뒤로 퇴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가 망가져도 반복수를 다 채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저도 그랬고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을 봐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반복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자세가 나빠지면 바로 그만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짜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전체 수강생의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 채우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하면요, 당장의 성취감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병원을 자주 다니는 그냥 헬창이 될 거예요. 다치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치지만 않으면 뒤로 가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치게 되면은 무조건 뒤로 가게 돼요. 자,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실수는 내가 하고 싶은 운동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는 운동이 있고 재미없는 운동이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운동만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완전 초보자 때는 자기가 재밌어하는 운동을 하면 좋아요. 그래야 운동에 흥미가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실력이 늘어가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운동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나의 발전에 한계를 만드니까요. 이런 운동 편식은요, 내 몸에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나를 부상으로 이끌거나 어느 특정 수준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는 장기적으로는 운동이 재미없어져서 그만두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즉, 유전적으로 3대 600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3대 400에서 멈춰서 운동을 그만두게 돼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실수는 휴식, 즉 디로딩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집착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휴식을 취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 몸을 발전시키는 기본 원리가 점진적 과부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부하를 줄여주는 디로딩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쉬거나 중량을 줄이는 디로딩을 하면
마치 내 기량이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휴가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듯이 운동을 했다면 디로딩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요. 여섯 번째 실수는 운동 프로그램을 빡세게 바꿔서 했다는 점입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을 해보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10명 중 9명은 이 프로그램의 강도를 빡세게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자, 이상하게 빡세게 바꾸면 더 빨리 발전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현실은 반대입니다. 대부분 빡센 프로그램을 견딜 만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하게 해야 딱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다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다가 병원에 가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수들이나 소화할 만한 빡센 수준의 운동 프로그램을 소화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죠? 자, 마지막 실수는요, 워밍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워밍업을 정말 철저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보자 때는 그냥 팔, 어깨, 무릎, 허리 이거를 대충 몇 번 돌리고 그냥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의 가장 큰 적은 부상입니다. 다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3년 정도만 해도요, 3대 500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요, 부상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워밍업은 부상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워밍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왜 시간이 부족하냐고요? 본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차라리 워밍업에 시간 투자를 더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부상 확률이 확 낮아집니다. 그렇게만 해도 전체적인 훈련의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다면요, 자기가 운동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계셨는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다고?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생각보다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에서 워밍업을 강조를 해도 제대로 하는 수강생은 전체의 20% 정도거든요. 물론 제가 강제로 시킬 때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다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느리게 발전하는 데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간의 성취감만 얻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